오늘 진도 나옵시다. 책별. 쪽수가 몇 쪽이지? 22쪽이요. 22쪽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22쪽? 그럼 우리 일정수 무배 법칙도 안 했어? 아니 이거 안 책을 안 읽었어.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었지, 맞지?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지요. 반응 전에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같다. 맞지?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할 때도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는 거 봤었고, 맞지?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기체가 날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질량이 보존되는 거고, 맞지? 질량이 날아가게 되면 질량 감소가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일정, 열린 용기에서는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 감소,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서도 보면 결론은 질량이 보존되는데 강철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강철솜. 닫힌 용기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지? 일정하지.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지? 증가했지. 그 다음에 나무의 연소가 있었어요. 나무의 연소. 닫힌 용기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지? 일정.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감소한다. 그런 거 우리가 배워뒀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성분배의 법칙을 배웠는데, 자, 1번 일정 성분배의 법칙 출처. 지원아, 줄칠 때는 형광펜으로 우리가 갈 건 알겠지? 자, 일정 성분배의 법칙 프루스트 돼 있는데 이 과학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누가 얘기했다 그랬지? 라구하지. 자, 프루스트는 별로 필요 없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는지 봐라.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줄처럼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걸 우리는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까닥 동그라미 치세요. 왜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중간쯤에 쌤 1년대 줄쳐라.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 그거 줄치면 된다.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합니다. 화합물이라는 거는. 너희들 H2 한번 보세요. H2 같은 경우에 몇 대 몇의 질량비로 결합하냐면 H2가요. H2. 물. 우리 물을 갖다가 생성할 때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물이 만들어지잖아, 맞지?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 선생님 외워야 될 거 3개 있다 그랬지? 1대 8대 9다. 그 다음에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 구리가 3이다. 4대 1대 5 외워야 되고,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은 3대 2대 5. 그거 선생님 전 시간에 빨간색으로 필기해 줬거든. 그렇다.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먼저 밑에 표에 물 보세요. 물. 우리 물은 수소 대 산소 이렇게 가야 되지, 맞지? 한번 볼래? 자, H2 더하기 O2 화살표 H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요. 어디에 맞춰줘야지? 여기에 2.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되면 화학 방식이 끝나지, 맞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원자량이라는 단어 써서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수소의 원자량 얼마야? 1. 그러면 1자리가 2개 있는데 앞에 또 2가 붙었으니까 얘는 질량이 얼마야? 4g이다. 그 다음에 얘 산소 원자량이 얼마였지? 16. 근데 16자리가 2개 있잖아. 얼마예요? 32g이구나. 근데 이거 2개를 합치면 요 화살표는 면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가 이거 1이라 그랬고 1자리 2개 있고 16자리 하나 있으니까 요거 물은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18이제 18인데 앞에 2가 붙었으니까 36. 이게 지금 성립하잖아, 맞지? 지금 선생님이 4 더하기 32는 36 썼던 거는 무슨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이 여기까지잖아, 맞지? 반응 전에 총 질량 합친 거랑
반응 후에 질량 합친 거는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지, 맞지?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9. 이게 바로 우리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그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 밑에 보니까 수소하고 산소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 원자의 개수비가 2대 1. 그러면 질량비는 1대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분 원소의 질량비 그래서 1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2. 그 다음에 16자리가 한 개 있으니까 16. 그래서 1대 8입니다. 알았지? 질량비 1대 8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암모니아 법칙. 암모니아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 NH3를 만들려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야 돼요? 질소. 질소하고 수소. 질소 어떻게 쓰지요? 수. 문자로 써요. 수소 어떻게 쓰나? 수. 그리고 암모니아 어떻게 쓰지? NH3. 그럼 우리 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질소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뭐 써야 돼? 2. 이랬으니까 수소 원자가 몇 개야? 6개니까 여기 3.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 그때 선생님이 원자량 외우라 했을 때 질소 한 개 원자가 얼마 드나? 원자량 14. 14짜리가 두 개 있지? 몇 그램? 28g. 그 다음 수소는 1짜리인데 두 개 있으니까 2인데 앞에 3이 붙었으니까 얼마? 6g. 두 개 합치면 성립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알겠지? 자, 얘 14. 그 다음에 얘 1짜리 3개 있으니까 암모니아가 얼마야? 17인데 앞에 2 붙었으니까 34g 성립합니까? 요거는 질량 보존이라고 그랬지, 맞지? 그럼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해줘야 되지, 맞지? 몇 대 몇 대 몇? 14대 3대 17.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분 원소는 질소하고 수소, 질소하고 수소 개수비는 1대 3. 그래서 NH3지.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비 14대 1인데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요. 질소가 한 개 있으니까 14. 수소는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3. 그래서 14대 3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갑니다. 이산화탄소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O2. 그럼 CO2가 되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야 돼?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CO2가 된다, 맞지? 그럼 앞에 개수비는 한번 찾아도 되겠네, 맞지? 개수가 맞잖아. 다 1대1 1이네. 탄소 얼마? 12. 12. 더하기 산소 16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32. 요거 12제 16자리 두 개 있으니까 32제 합치면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을 어떻게 성립하는 거다. 근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는 거지, 맞지? 몇 대 몇 대 몇? 3대 8대 11. 3대 11. 그래서 거기 보면 성분 원소는 탄소하고 산소입니다. 원자의 개수비는 1대2입니다. 질량은 탄소가 10이고 산소가 16인데 근데 마지막에 탄소가 한 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1. 그 다음에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16 곱하기 2. 그렇게 해서 3대 8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산화불이 나오네. 산화불이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지? 15. S가 C U 산화불이 어떻게 써요? 화학식. CU 몇 플러스? 2 플러스 O는 5 마이너스. 그럼 얘들은 전화량이 1대1로 있어도 중성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산화불이 어떻게 쓴다고? CU. 그래서 CU 더하기 O2 화살표 CuO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의 원자량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쌤이 반드시 암기하라 했던 게 불이 대 산소 대 산화불이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 이렇게 돼요. 알았지? 아까 수소 대 산소 대 물 1대 8대 9 그거 하고 불이 대 산소 대 산화불이 4대 1대 5. 그 다음에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은 3대 1. 그런 거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간다. 그거 별표 하나 좀 때려라. 자, 그거 동그라미 쳐서 자, 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볼트 그림. 그 다음에 너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밑에 그림 있지? 그러면 우리 볼트하고 너트를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 거냐면 BN2를 만들 거예요. BN2. 그럼 BN2라는 거는 볼트 하나에 너트 두 개지 맞지? 그렇게 화합물을 만들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봐. 나는 지금 볼트가 두 개 있습니다. 너트 네 개 있습니다. 그럼 BN2 몇 개 만들겠니? 두 개 만들 수 있지만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 밑에 있는 그림 봐라. 나는 지금 볼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트는 6개 있습니다. BN2 몇 개 만들겠니? 두 개 만들고 너트가 두 개가 남아야 된다. 알겠지?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꼭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햄버거를 갖다가 만들 때 보면 일단 빵이 아래 위로 있어야 햄버거 하나 만들 때 빵 두 개 들어간다. 알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치즈 하나만 넣는다고 봅시다. 알겠죠? 그럼 지금 내가 빵이 20개 있어요. 치즈는 5개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햄버거 몇 개 만들죠? 5개밖에 못 만듭니다. 빵이 남습니다. 알겠죠? 이처럼 반드시 BN2만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남는 거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글자 쌤이 읽어볼게. 볼트와 너트는 1대2의 개수비로 결합하므로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아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쌤 잠깐만 볼래? 우리 지금 BN2를 이렇게 결합할 건데 B가 질량이 지금 5g이라고 알려줬고 알겠지? 너트가 지금 질량이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2g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요 화물은 볼트 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5대 4. 이런 것만 찾아낼 줄 알면 되겠다. 5대 4.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가자. 산화구리 생성 반응 줄치세요. 산화구리 생성 반응. 앞에 왕별표 하나만 쳐라. 별표 하나만 쳐서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지. 산화구리가 되려 그러면 누구하고 결합해야 돼요? 구리하고 산소. 몇 대 몇? 4대. 그래서 그 밑에 네모에 있습니다. 줄쳐라. 구리 더하기 산소 화살표 산화구리 줄쳐서 질량비 4대 1대 5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게 산화구리 화학식으로 못 적으면 CO라고 좀 적어두세요. 산화구리 CO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별로 필요 없는데 한 번만 봐봐. 요게 지금 산소의 질량, 여기에 지금 구리의 질량 그랬는데 그래프가 이렇거든요. 그럼 말해 얘들 비가 몇 대 몇이야? 반드시 4대 1로 결합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구리의 질량이 8g, 그럼 산소의 질량 얼마야? 그렇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여기에 지금 산화구리 CuO 돼 있고 가로축에 지금 Cu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러면 얘들도 보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5지. 4대 5. 그럼 봐라. 구리의 질량이 8g 있대요. 그럼 산화구리는 몇 g? 10g이 생성되겠지. 근데 이거를 보여주고도 산소의 질량 얼마니? 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산소의 질량 얼마입니까? 2g. 그런 식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게 그거다. 알겠지?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자. 자, 플러스 강의에 2번 보자. 2번. 2번에 혼합물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선생님 저번에 수업할 때 알려준 것 같은데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언제 성립한다 그랬지? 질량 보존의 법칙. 둘 다 성립합니다.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다 성립합니다. 알겠지? 근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언제 성립하지? 화학 물일 때는 화학 변화일 때만 성립한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 2번 잘 봐라. 밑에서 읽어볼게.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합물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겠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잠깐만 보자.
물과 과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와 질량비 셈봐라. 물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요? 과산화수소 화학식 어떻게 씁니까?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갖다가 할 거다 알겠지? 얘 지금 일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16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16이제 몇 대면? 1대 8. 얘 보자. 자, 일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질량 2제. 얘 같은 경우는 16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32제. 이가 몇 대면? 이처럼 물질이 다르면 거기에 있는 질량비도 서로 다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4번. 불이 4g을 가열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 그랬는데, 자, 불이 4g을 다 연소시키려고 그러면 산소는 몇 g 필요해요? 다시. 불이 4g을 다 연소시키려고 그러면 산소는 몇 g 필요하죠? 1g 필요합니다. 산화구리 몇 g 생성되죠? 5g 생성돼요.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질량비가 몇 대 몇? 4대 1대 5라고 했죠. 그럼 구리가 4g 있으면 산소는 1g 필요하고 산화구리는 5g 나옵니다. 알겠죠? 그 내용 별로 필요 없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 밑에 5번 왕별표 하나 칠게요. 5번 왕별표 하나 쳐서 제목에 줄쳐라. 산화마그네슘 생성 반응.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반응해야 되지? 마그네슘 먼저 얘기하자. 나중에 비를 달리 또 해야 되니까.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필요하지 맞지? 그럼 우리 외워야 된다 그랬다. 이거도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 몇 대 몇? 외워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그래프 한번 봐봐. 그래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가 지금 마그네슘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산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몇 대 몇? 3대 2야. 3대 2. 그럼 만약에 마그네슘의 질량이 지금 30g 있대요. 그럼 산소는 몇 g 필요합니까? 20g 필요합니다. 알겠지? 산화마그네슘 몇 g 나오겠어요? 50g 나옵니다. 3대 2대 5. 외워둬야 된다. 3대 2대 5. 그 세 개는 꼭 질량들을 외워두세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1대 8대 9.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4대 1대 5.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마그네슘 3대 2대 5. 알았지? 꼭 외워둬.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느낌은 지금 빨리 한번 봐. 아셨음? 맞아요? 다 불러줄게. 채점해라. 이제 남았어요. 다 있어요? 자, 쌤 다 불러줄게. 일정 성분비 그 밑에 1대 8, 그 밑에 5, 그 밑에 4대 1입니다. 됐지요? 오른쪽에 숫자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C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배운다. 자, 풀기 준비해라. 번호를 몇 번 하면 됩니까? 그냥 번호 한 번? 여러분 되나? 3번. 기체 반응의 법칙. 자, 제목에서 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겠니? 기체일 때만 성립합니다. 고체하고 액체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너희들 그러고 예전에 한 중학교 2학년 때 거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고체 있잖아. 고체는 온도를 달리한다고 부피가 크게 변합니까? 아니지. 압력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부피 크게 변하나? 아니지. 고체하고 액체는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누구는? 기체는 온도를 달리하거나 압력을 어떻게 하면 부피가 많이 변하지? 기체 부피하고 압력 나왔습니다. 무슨 법칙이야?
보일만 얘기해야지. 압력과 부피 나오면 보일.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 나오면 샤를. 맞지?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상당히 변하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일정 온도, 압력 이렇게 돼야 돼요. 온도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한 상태에서 그래서 기체 사이에 간단한 정수기가 성립한다. 요겁니다. 요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수소 H2, 그 다음에 산소 O2, 화살표 H2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게 기체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갖다 수증기라 할 거다 알겠지? 물이 아니다. 수증기다. 기체일 때만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개수 2 붙고 여기 개수 2 붙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낼 때 개수가 나오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알았어요. 아, 수소가 차지하는 부피가 2개고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가 1개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부피가 2개 나오더라. 요렇게 우리가 알아요.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수소 부피 2개, 산소 부피 1, 수증기 부피 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조금 교과에는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잠깐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피라는 거는 그냥 공간만 얘기했잖아. 맞지? 근데 그 공간 안에 수소가 들어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볼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에 있는 수소 그림을 그렸냐면 다 원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볼턴. 기체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지금 부피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소가 들어있는데 여기 수소 있고 여기 수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도 1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소도 원자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수증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 되잖아. 맞지? 근데 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볼턴이 보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수소하고 산소나 수증기를 갖다가 원자로 생각을 하니까 산소 원자가 쪼개지잖아. 맞죠? 그래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 지금 얘들이 기체인데 이 기체들을 갖다가 원자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했던 게 누구냐면 기체를 이제 분자로 본 거예요. 기체를 분자. 그래서 기체를 분자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아보가드로. 들어봤나? 아보가드로라는 사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것처럼 기체의 아버지가 아보가드로야. 그러니까 기체가 분자로 되어 있다를 갖다가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억수로 중요한 사람이고 나중에 화학원을 배울 때도 아보가드로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수소가 이렇게 2개의 공간을 차지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안에 수소는 원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다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분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래서 수증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공간 속에 산소 하나씩 들어가면 되고 수소는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맞지. 이랬더니만 돌턴의 원자설의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분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알고 있어라. 교과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겠지? 자, 여튼 지금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앞에 지금 수소 앞에 개수가 여기 2 붙었지만 그 다음 산소 앞에 개수가 1 붙었지만 그 다음에 수증기 앞에 개수가 2 붙었지만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개수비가 그냥 쓰지 말고 기체 부피비하고 같더라는 거 알아. 개수비가 기체 부피비하고 같더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1번 해가지고 뭐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얘기해줄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거예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이게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동온, 동압, 동체가 같은 동체지 맞지?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이게 아보가드로.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공간 안에는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0도씨 1기압이다. 이렇게 0도씨 1기압. 그래서 어떤 부피 속에 수소가 분자를 3개 가지고 있다. 3개. 알았지? 그러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다. 같은 부피 속에 산소 몇 개 있겠어? 3개 있잖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자. 여기에 같은 부피 속에 NH3가 뭐지? 암모니아지,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지. 암모니아도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야.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다시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기체 종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오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끝나는 거야. 지워도 되나? 자, 2번 반응식을 좀 쓸 건데요. 자, 2H2 더하기 O2 화살표 2H2 여기 보면 얘들 개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지. 얘들 분자수 우리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분자수를 의미한다는 거 앞에서 배웠지 맞지? 분자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지. 그 다음에 부피 몇 대 몇 대 몇이지? 2대 1대 2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줘야 될 게 결론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뭐와 같으냐면 분자수 비하고 같고 이거는 부피 비하고 같습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개수비는 분자수비하고 같고 부피비하고 같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만 더 하자. 암모니아 있지,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합쳐야 되지? 질소하고 수소. 암모니아 대체. 이거 억수로 많이 써먹으니까 앞에 개수를 이제는 기억해버리세요. 1대 3대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그 다음에 부피비 1대 3대. 분자수비 1대 3대. 질량비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질량비는 안 됩니다. 너희들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다시피 이마들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이었어? 1대 8대 9였지 맞지? 1대 8대 9야 질량비가. 그래서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부피비인데 질량비가 안 된다는 사실 꼭 알아. 그렇지? 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거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필요가 없다. 그럼 이 필기하지 말고 봐. 염화수소 화학식 어떻게 돼요? HCl이 되려면 누가 만나야 되지? 그치? 그러면 H2하고 Cl2 화살표 HCl이지. 개수 어디에 붙어요? 요 앞에 2 붙지.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2. 그럼 부피비 1대 1대 2. 분자수비 1대 1대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다른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책 잠깐 봅시다. 자, 책에 1번 기체 반응의 법칙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려요. 이것도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더라도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로쳐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가로치세요. 그 밑에 줄에 줄쳐라.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거기서 정수비 동그라미 쳐서 거기다가 질량 거기다가 부피비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았지? 너희들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그 첫 줄에 나오는 게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래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근데 부피비가 성립하는 것은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공부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제일 처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배웠지 맞지?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웠지 맞지? 그 다음 지금 기체 반응의 법칙 배웠지 맞지?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이 단원에 실려져 있잖아. 근데 이 두 개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면 원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원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원자의 개수가 안 변하잖아.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을 그대로 써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낼 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었지. 근데 기체 이거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원자일 때 따지는 거고, 이 두 개는 원자일 때 따지는 거고, 요거는 분자일 때 따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얘 보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갖다가 생성할 때 부피비는 2대 1대 2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실험 1, 2, 3 나와 있는 거 보이나 책에? 그거 별표 3개 좀 때려라. 그거도 나중에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 자, 우리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부피비 2대 1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얘들은 2대 1입니다. 근데 실험 1번 실험 1에 보면 수소 부피가 10, 산소 부피가 5. 그럼 얘들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다 반응하겠네. 그래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기체의 종류 부피는 없지. 그래서 수소 대 산소가 15, 그 다음 수증기는 10. 되겠습니까? 실험 2갑니다. 수소는 20, 산소는 5야.
얘들 항상 2대1의 부피비다. 알겠지? 누가 남겠니? 수소가 얼마 남겠니? 10 남아야죠. 항상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하니까. 알겠지? 실험 3을 보세요. 수소가 20, 산소도 20 있어, 부피가. 그러면 누가 남겠니? 산소가 얼마? 10 남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알아도.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갑니다.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 그래서 이쪽으로 쌤 읽어볼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가로치세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뒤로 줄쳐라.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세요. 수소가 보니까 그 안에 입자수가 6개 있거든요. 그럼 같은 부피 속에 산소도 입자가 6개 있고요. 암모니아도 그 같은 부피 속에 입자는 6개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사실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 그 밑에 3번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수 비. 그래서 첫 번째 얘 수증기 생성 반응 봐라.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가 2대 1대 2라 그랬지, 맞지? 그럼 분자수도 2대 1대 2다, 맞지? 개수도 2대 1대 2다, 맞지? 그 다음 그 밑에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개수비가 1대 3대 2다, 맞지? 그러니까 분자수비도 1대 3대 2, 부피비도 1대 3대 2. 그 다음 그 밑에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수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해서 염화수소가 되잖아. 개수비가 1대 1대 2다, 맞지? 그러니까 부피비도 1대 1대 2, 분자수비도 1대 1대 2. 이산화질소. 자, 이산화질소. 쌤 봐라. 이건 안 해왔는데. 이산화질소. 화학식 어떻게 써요?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어떻게 쓰노? 화학식으로?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산화탄소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2산화탄소잖아. 그러면 아까 뭐 써보겠지? 이산화질소? 그러면 NO2 이를 쓰면 되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수라 그러면 뭐라 쓰면 되나? SO. 이산화황.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보면 이산화질소잖아, 맞지? NO2 만들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야 돼요? 그렇지. 질소 어떻게 쓸까? N2 더하기 산소 어떻게 쓸까?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NO2라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지. 질소 원자 2개, 질소 원자 1개 있네. 어떻게? 2. 그럼 요거 4개 되니까 요거 2 하면 되겠다, 맞지? 개수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1. 그럼 부피비도? 1대1. 분자수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알았지? 자, 플러스랑 1번 보세요. 플러스랑 1번을 보니까, 자, 1번 기체 반응의 법칙.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출처라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기체인 경우만 성립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C 플러스 O2 그래서 오른쪽으로 CO2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잖아. 우리 이거 탄소 봐요. 탄소. 탄소 기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한다 하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3번 보자.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과 화학 반응식 이래가지고, 자, 우리가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거 이제 자주 하니까 외우라고 했지. 3H2 화살표 2NH2. 요거잖아, 맞지? 그 밑에 기체 반응의 법칙. 여기서 기체 반응의 법칙 뭡니까? 개수비가 1대 3대 2. 여기 지금 기체 반응의 법칙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마 질량 얼마야? 28g. 바로 하자. 28g. 이마 질량 얼마야? 6g. 반응 전에 질량 합쳤을 때 요거 지금 14고 1이 3개 있으니까 17이잖아. 앞에 2 있으니까 34g이잖아. 그래서 반응 전에 질량 2개 합쳐서 생성물의 질량과 같더라. 이건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그 밑에 또 일정성 분배 법칙도 나와있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몇 대 몇 대면? 14대 3대 17이요. 요게 일정성 분배 법칙.
그런 식으로 공부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네모넣기만 지금 풀어보세요. 됐지? 쌤 다 불러줄게. 부피, 분자, 밑에 2대 1대 2, 1대 3대 2, 1대 1대 2, 1대 2대 2. 됐습니까? 여기 숙제입니다. 넘어가지. 26쪽 우리가 했나? 네. 했어요. 그럼 탐구비 안 했겠네. 네.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게 한번 적고 가자. 그 옆에다가. 그 제목 옆에다가 적고 가자. 뭐 적고 갈 거냐면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질량비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 적고 가. 여기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사진 밑에 1번 도가니 5개의 질량을 측정한 후에 각 도가니의 구리 가루를 0.4, 0.8, 1.2, 1.6, 2 넣었다. 2번 구리 가루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한다. 거기서 검은색이 누군 줄 압니까? 원래 구리 색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라 하세요. 아무튼 근데 검은색이 됐다는 것은 산화구리 색깔입니다. 그 그림에다가 중간에 처음에 구리 가루 붉은색 보입니까? 보이지? 알아도 이것도 상식이다. 구리 붉은색인데 금마가 이제 가열하면 산화구리 되잖아. 산화구리 색깔이 무슨 색인 줄 아나?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보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출처라 검은색 산화구리 생성. 검은색이 산화구리라는 거 알아두세요. 세 번째 사진 밑에 각 도가니의 전체 질량을 측정하여 산화구리의 질량도 구한다. 우리 결과 및 해석이 밑에 표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얘들이 4대 1대 5라는 거 알잖아. 그럼 봐리 구리의 질량이 0.4g이 다 쓰려고 그러면 산소는 몇 g 필요하나? 0.1g 필요하지? 산화구리 몇 g 나와요?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니까 구리 질량이 0.4일 때 산화구리 질량 0.5다. 산소 질량 0.1이다. B가 4대 1이다. 구리의 질량이 0.8이다. 산화구리가 1 나왔다. 그럼 산소의 질량 0.2니까 4대 1이다. 무조건 4대 1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밑에 정리 들어가지. 1번. 구리 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누구가 반응하여?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그 밑에 산화구리 되는 반응식 보이나? 줄 좀 다 때려서 쓸 줄 알으세요. 거기 보니까 ECU 더하기 O2 화살표 ECUO 되어 있는 반응식 줄 쳐서 쓸 줄 알으세요. 쌤이 쓸 줄 알아라 그러면 집에 가서 연습해서 쓸 줄 알아라. 원래 중학교 애들이 고등선수 준비하면 공부를 자세하게 봐. 지금 당장 쓰는 과목 아니니까 별로 안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패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할 때 챙겨서 가면 너희들 지금 현재상 잘 봐라.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공부를 완벽하게 해놔면 중학교 올라가서 점수가요. 거의 100점밖에 안 나오거든요. 다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교과는 좀 쉬워서 다른 애들도 100점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확실하게 차이 납니다. 내가 고등선수를 준비를 잘 해놨잖아.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 성적은요, 딴 애들 따라오지 못합니다. 근데 어영부영 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까먹고 하나도 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 좀 기억하고 그 밑에 2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 몇 대면? 4대1. 무슨 법칙? 그렇지. B로 나왔으니까 일정성분비의 법칙이야 되겠지 맞지? 자 밑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잠깐 자 1번에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A 한 개하고 B 한 개하고 만나서 A, B 각각 하나씩 이런 색이 된 거잖아 맞지? 하나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표봐 구분 1. 자 노란 거 A 2개 파란 거 1개. 그럼 우리 A, B 몇 개 만드나? 1개 만들고 노란 거 하나 남아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구분 2 봐라. 노란 거 2개 파란 거 2개. 근데 우리 1대1로 결합하잖아 맞지? 그럼 A, B 몇 개 만들어요? 2개 만들고 남는 거 없겠지 맞지? 구분 3 봐라. 노란 거 2개 파란 거 3개 있어. 우리 A, B 만들어야 돼. A, B 몇 개 만들겠니? 2개 만들고 누가 남아요? 파란 거 하나 남아야 됩니다. 반드시 일정한 개수비, 질량비로 결합합니다. 자, 두 번째 거 그 표는 필요 없고 세 번째 것을 읽어볼게. 이의 결과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을 비교하면 화합물 A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 A, B 개수비가 일정하므로 A와 B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 2. 일정성분비의 법칙에 성립하는 반응글에서 물의 생성 반응과 질량비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우리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질량비가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그럼 실험 1번 표해. 수소 질량 2, 산소 질량 8. 얘들 항상 1대 8로 결합해야 됩니다. 누가 남겠니? 수소가 몇 그램? 1g 남고 수증기는 몇 그램 생성되노? 9g 생성되지. 그 다음 실험 2 봐라. 수소 2g, 산소 16g 있어요. 얘들 질량비 항상 1대 8이제 누가 남겠노? 안 남지. 그럼 수증기가 몇 그램? 18g 생성됩니다. 실험 3 봐라. 수소 2g, 산소 20g. 얘들 질량이 항상 1대 8이라 그랬지? 그러면 누가 남겠노? 산소 몇 g? 4g. 수증기는 몇 g 생성되죠? 18g 생성되지. 그 밑에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줄치고 앞에 왕별 표시됩니다. 아이오딘